네, 안녕하세요. 수급차트 분석가입니다. 네,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펩트론입니다. 펩트론. 이 종목이 제 눈에 띄운 이유는 일단 당연히 수급이겠죠. 네, 수급이 좀 특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수급이 어떻게 특이하냐? 제가 항상 그동안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,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펩트론의 차트를 보면은 일단 보시다시피 이 하늘색이 개인들의 물량입니다. 근데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1년 반 전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최저점을 찍을 때죠. 그때 이후로 특히나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잘 보면은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.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끌어올라올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맞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코스닥을 개인들이 이끌어왔습니다.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이 개인들의 물량에 의해서 이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빨간색의 기관과 그 다음에 주황색의 외국인들의 물량은 지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물량을 고스란히 이 개인들이 받고 있죠. 근데 이걸 왜 매수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요즘에 보면은 의외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더 급격하게 올라간 주식들이 꽤 많더라고요. 특히 예를 들어서 시젠을 봐도 그런 경우입니다. 시젠을 한번 같이 볼까요, 그러면? 네, 지금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상당히 올라왔죠. 네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의 우리 상식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줄 때 그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요즘 시장을 지켜봤을 때는 간혹 이렇게 큰 상승을 주는 종목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늘어날 때 그런 큰 상승을 줬다 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 개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미들이 아니라 슈퍼개미나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올 때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럼 다시 한번 펩트론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또 이 개인들이 매수할 때 지금 주가가 오르는 종목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유는 지금 코스닥 자체가 개인들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은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좀 이상하거든요. 근데 이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렇다면은 개인이 이 종목을 더 샀을 경우 떨어질까요, 올라갈까요? 그동안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개인이 더 산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.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.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그건 또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. 즉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도 올라가고 개인이 매수를 해도 올라갑니다. 즉 이래나 저래나 올라간다. 물론 제 상상입니다. 상상. 그럴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일단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은,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은 투신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보험, 연기금, 그 다음에 기타 법인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즉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지 않죠.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1년 반 전부터 해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코로나 때 10,000원을 찍고 지금 22,700원까지 다다랐죠.
그렇다는 것은 기관이 더 이상 매도를 해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럼 이 종목에 메리트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,479억으로 코스닥 167입니다. 네, 그렇게 높지 않죠. 네, 3,500억 정도면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좋지가 못해요. 네. 제약바이오 업종상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, 이런 재무제표도 크게 영향은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럼 이 회사가 뭔가가 있냐?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, 여러분들 펩트론에 투자하실 거면은 꼭 펩트론 관련돼서 이 3개의 기사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, 첫 번째 기사, 펩트론 더 이상 신약 독재 개발 고집 않겠다. 늦어도 올해 말 기술 수출 완료하겠다. 라고 해서 2020년 5월 13일에 난 기사입니다. 그래서 약물의 효능을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PT320을 개발하고 있다. 또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항암 효과를 내는 신약 PAB001도 개발하고 있다. 이 신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 그 다음에 최후의 펩트론 대표는 회사 창업 후 기술 수출이 없어 거짓말만 한다는 인식이 시장과 업계에 퍼져 있다며 1조 원은 넘지 않겠지만 수천억 원 단위의 기술 수출을 늦어도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 라는 내용입니다. 이제 이 대표가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꽤 보여요. 꽤 보입니다. 근데 여기서 나왔다시피 회사 창업 후 기술 수출이 없어 거짓말만 한다는 인식이 시장과 업계에 퍼져 있다. 이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기관들은 이미 이 종목에 너무 실망을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저평가에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표가 기술 수출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를 볼까요? 이것도 이제 1, 2, 3부로 나온 기사입니다. 펩트론, 파킨슨병 신약 개발에 집중, 올해 말 이상 임상 마지막 환자 투여 시작. 이란 내용입니다. 유방암 등 항암 효과를 내는 신약은 기술 수출하고 약물 효능 지속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한다. 기술 수출 후 받는 로열티가 매출의 5에서 10%라면 자체 생산 공장이 있을 경우 매출의 15에서 20%는 벌 수 있다며,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생산 공장은 꼭 필요하고 펩트론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바이오 업체와 다르게 생산 공장을 좀 중요시 하더라고요, 대표가. 그렇다는 것은 무조건 기술 수출을 하고 신약을 개발할 자부심이 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. 마지막 펩트론 ADC 독성평가가 잘 나왔다. 금액도 논의. 그래서 올해는 다를 수 있을까요?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기술 이전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로 끝난 이전 사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최후의 펩트론 대표는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. 그는 약물 효능 지속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 치료제도 4억 달러 안팎의 기술 수출 기회가 있었는데 임상을 좀 더 진행해보자는 판단이었다며, 하지만 올해는 반드시 기술 수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. 과거 연구자로서 자신이 개발 중인 약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젠 좀 더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. 라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PT310, 그 다음에 PAB001 이런 약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물론 그렇다고 이게 꼭 성공을 할 것이란 보장은 없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지만, 그래도 저는 한번 믿어볼 만도 하지 않나.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, 이런 내용들이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. 그래서 혹시 제약바이오주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거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제 관심 종목에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 시나리오 어떠셨나요? 네.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